의사 선생님이 어린아이는 진료하기가 힘들다. 그쪽으로는 못 갑니다. 움직이지 못합니다. 대도시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에요. 의료 같은 경우는 시장 논리로만 생각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게 시장 논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 의료가 어려운 거고. 요새는 나이가 65세만 돼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지만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는 이곳이란 말이 있습니다. 바로 경북 안동. 조선시대 유교 철학, 영남학파 거두 퇴계 이황의 사상이 태동하고 완성된 곳. 시내버스 간판도 안동답습니다. 이 그림 보세요.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이렇게 써 있네요. 안동하면 유명한 곳 중 하나 바로 이 도산서원인데요. 한국 정신문화의 정수 도산서원입니다. 조선시대 지식과 여론을 생산하던 연구소이자 출판사, 자연과 조화를 이룬 조선건축공학의 진수이기도 합니다. 여기는 도산서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퇴계가 만년에 이곳에 머물면서 제자들을 가르쳤던 곳인데요. 매화원이라고 써 있네요. 들어보니까 매화나무가 이곳저곳에 보이는데요. 퇴계유황의 임종전 한마디 유언은 저 매화나무 화분에 물을 주거라. 퇴계가 몸과 마음을 수양하기 위해 걸었던 산책길을 지금 저도 걸어보고 있습니다. 안동은 일제시대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독립운동가를 배출한 고장이기도 합니다. 과거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한국을 찾았을 때 안동 화훼마을을 방문했던 것도 가장 한국적인 정신을 만나고 싶었다라는 이유에서였다고 합니다. 다음은 화훼마을이죠. 풍산 류씨 가문이 600년 넘게 대를 이어 살아가고 있는 자연 발생 시종마을. 수백 년 유산과 종가 문화를 후손들이 이어오고 있는 세계 문화유산입니다. 하지만 이 찬란한 고장마저 지방 소멸이란 파도를 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역시 안동하면은 찜닭 그리고 간고등어 유명하죠. 안동에 와 있는 실감이 납니다. 안동 문화의 거리 일대입니다. 과거에는 이 지역도 마치 서울의 명동처럼 상권이 정말 대단했다고 하는데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한적한 모습입니다. 지금 경상북도 국립의대 설립을 응원하겠다는 플래카드도 보이네요. 지역의 염원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뭐 아무리 정신이 뛰어나다 그래도 그거는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결부가 되니까 결국은 사람들이 태어나는 인구도 이제 적지만은 지금 현존하는 인구도 자꾸 이제 타 지역으로 이제 나가죠. 안동의 문제는 인구 소멸뿐 아니라 65세 이상 비중이 26%에 달하는 초고령 인구 구조입니다. 우리는 지역의 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봤습니다. 경북 지역 유소년 비율은 10%대 초반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보자, 어디 있어? 이야, 이거 봐봐. 무슨 색이야? 나비알도 있어요. 나비알도 있어, 여기? 노린자 알이야, 나비알이야? 흰 알도 있어요. 흰색이네. 이제는 시골이라고 얘기해야 될 정도로 너무 작은 도시다 보니까 코로나를
접근 시점부터는 급격하게 저출생을 실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 영유아가 줄어드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의료 문제입니다. 아이가 갑자기 잘 놀다가 미술놀이 활동을 하다가 픽 쓰러졌는데 아이가 갑자기 청색증과 함께 눈이 흰동자만 보이고 뒤집어지더니 119 신고로 인해서 안동에 있는 모 병원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저희한테 계속 기다리라 하고는 의사 선생님이 어린아이는 진료하기가 힘들다. 그리고 성인만 하고 소아를 진료하기에 전문의가 없기 때문에 대구 뭐 칠곡 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는 하지만은 안동에도 분명 사람들이 살고 있고 안동에도 분명 어린 아이들이 있거든요. 많이 있거든요. 뭐 작지만 분명 여기에 사람들이 다 살고 있고. 인구 1000명당 전체 의사 수는 서울이 3.61명으로 가장 많고 경북은 가장 낮습니다. 생명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높은 내과, 외과 등 8개 필수 과목 전문의 역시 경북이 최하위권입니다. 우리는 안동의료원을 방문해봤습니다. 수술한 거 엑스레이 좋아요. 네. 환자들 중 경제적 여유가 있거나 자녀가 대도시에 있는 경우 빠져나가는 구조였습니다. 대도시로 가게 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자녀들이에요. 자녀분들이 내가 옆에서 돌보면서 보겠다. 근데 실제로 수술하고 와보면 결과가 그렇게 다 좋은 건 아니고. 하지만 고령의 환자 그리고 임상 기록이 부족한 경우 꼭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대학병원에서 잠깐 1, 2분 만에 보는 그 환자로서는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지역에 의료진이 부족하거나 수술 여건이 안 되는 경우 고령의 환자들은 이중고에 처합니다. 우리 병실 없으니까 다른 데로 모시고 가라 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시스템이니까요. 그 노인 전문으로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또 응급의학 할 수 있는 선생님들, 또 외과 의사들, 뭐 그런 쪽에 좀 특성화되게 좀 되는 게 실질적으로 참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뭐 요새 인슐린은 얼마 나왔습니까? 40단위 아침에만. 예. 모든 게 뭐 해보니 이어간 사람이 제일 편해. 딴 데 뭐 갈 필요도 없고. 저 같은 경우는 또 그런 거 전에 한번 대장암 올 때 그때 한번 갔다 그 큰 병원에 가보라 그래가. 그래 그거가 고쳐가지고 그래 왔어요. 저희들이 특수 치료라든가 이런 걸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만큼의 환자 풀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거는 2차 병원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안동만 해도 아무래도 수도권 정도의 대중교통은 갖춰져 있지 않다 보니까 이곳에서 주로 와서 여기서 이제 KTX를 타고 서울 주요 대학병원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열차를 타고 2시간이면 서울에 도착을 한다고 해도 거기서부터 대단한 도전이 시작이 됩니다. 만약 서울에서 오전 10시에 진료가 있다고 하면 아주 이른 새벽부터 채비를 해야 할 겁니다. 의사 진료 시간 약 한 10분을 위해서 거의 하루를 소비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서울에 있는 대형 병원을 찾는 것, 그중에서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은 사실상 고문에 가깝습니다. 내가 여기 가라 안내를 안 드렸잖아. 어디 큰 병원으로 가라든지 뭐 서울로 가라든지 대구로 가라든지 그러면 지금 어떠실 것 같으세요? 제가요? 네. 그쪽으로는 못 갑니다. 뭐 움직이지 못하니까. 꼭 서울이나 뭐 대구나 가야지 뭐 날 수 있는 병이다. 저는 만약 그렇게 된다 해도 그 멀리까지는 못 갑니다. 지역 인구는 감소하는데 보건의료를 필요로 하는 인구수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 결국 노령인구의 급격한 증가 때문입니다. 안동 지역에는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도 한동안 정신과 의사 선생님이 한 몇 년 계시다가 그 이후로 이제 사직을 하시면서 계속 지금 부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 또한 채용이 좀 쉽지 않아서 사실 제 입장에서는 항상 머릿속에서 인력이 떠나지를 않아요. 어떻게 배치를 맞춰야 되지? 지역 의료가 어려움에 처한 또 다른 이유는 역설적으로
광역교통의 발달과 관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광주 송정역입니다. 과거 지역의 작은 역이었는데 KTX 개통 이후 호남권 최대 교통허브로 성장했습니다. 지역에 광역교통망이 생기자 외지인이 이곳으로 오는 게 아니고 이곳 사람들의 돈과 시간이 대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고속철도로 한두 시간 거리로 좁혀지다 보니까 지역민들은 굳이 로컬 병원을 찾지 않고 수도권 빅5 병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지역의 환자가 외부로 빠져나가는 것은 지방 소멸을 앞당기는 이유가 됩니다. 몇 번 진료를 받으시다가 안 되시는 경우는 이제 부근의 큰 대형 병원으로 가시거나 아니면 저한테 직접 얘기하시는 분들은 뭐 대도시에 또 서울 지역의 어느 병원에 소개를 해줄 수 있느냐, 입원을 시켜줄 수 있느냐 이런 요구도 꽤 있으십니다. 지역사회는 의대 신설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고향인 안동의 북구 지역, 예안, 거기를 비교한다면은 예안에서 버스를 타든 KTX를 타든 오는데 1시간 걸립니다. 1시간 이상 걸리고요. KTX나 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더라도 서울까지 가는데 2시간. 그럼 3시간 아닙니까? 서울서도 금방 옆에 기차역 앞에 병원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 가면 최소한 당일 코스 같으면 한 4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길에서 소비한다. 의료 같은 경우는 시장 논리로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기본적인 입장이고요. 시장 논리만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지역 의료가 어려운 거고 의료 공백지가 이렇게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라든지 전라남도라든지 이렇게 생기는 것 같아요. 의대 신설은 지방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응급 골든타임 확보란 점에서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지역 종합병원의 중증 환자 수용 능력이 포화되거나 또 특정 분야의 수용력이 굉장히 취약할 때 대학병원은 마지막 보루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진주, 익산, 원주 같은 곳에는 그 중증 입원 환자 사망률이 서울하고 거의 가깝게 이제 낮은 데예요. 그런 데는 왜 그런가를 생각해 보면 의대가 있고 나름대로의 대학병원을 갖추고 있는 거죠. 다만 의대가 신설된다 해도 재정 문제와 함께 의사 수급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우리는 수도권이지만 의료 사각지대로 분류되고 있는 경기 북부에 비교적 최근 설립된 대학병원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뭐 경상도나 전라도, 뭐 제주도보다도 조금 더 열악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심장이라든지 뇌 이런 거는 그 굉장히 시간을 다투는 환자들이잖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경상도, 전라도 이런 데서는 그런 걸 뭐 어차피 머니까 그 근처를 갈 수 있게 시스템을 해놓고 있는데 이 경기도 북부에는 예를 들어 경기도 북부에는 심장 수술을 제대로 하는 의사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문제가 되죠. 이른바 서울 빅5 병원 출신 의료진들이 대거 유입된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산병원, 삼성병원, 서울대학병원에서 정년퇴직을 얼마 안 앞두고 계신 분이라든지 정년퇴직하시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굉장히 여기 지금 출신 학교나 경력 보니까 그러네요. 예, 맞습니다. 요새는 나이가 65세만 돼도 굉장히 액티브하게 일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 그 의료 행위를 하면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게 그 진료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에 많이 만들어준다 그러면 훌륭한 스승 영입은 젊고 유능한 의료진 구성에 절대적입니다. 의대 설립을 준비 중인 지역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입니다. 민간 모델 도입에 한계가 있는 국립의대는 의사를 제도에 따라 정착시키는 지역의사제에도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나머지 경상북도 지역도 우리가 이제 어차피 지역의사제를 하는 병원 의대를 만들기 때문에 의사를 공급하는 거는 충분히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민간 병원과 관 그리고 공공병원이 서로 협력을 해서 앞으로 한 15년, 20년 동안 그런 협업체제를 잘 유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모델의 대학병원, 국립대학도 가능하지 않을까.
정부는 지역의사제 도입과 함께 국립의대 한두 곳의 신설을 하반기 중 발표할 계획입니다. 지방 필수 의료 확보의 난제를 이번엔 해결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